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노동절 이후 9월의 첫 거래일을 맞은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최근 한 달 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토큰 증권 법제화가 재개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조각 투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판매되던 각종 조각 투자 상품을 MTS 내 서비스 탭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총리 특사로 방한한 토마시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체코 측은 이번 접견을 통해 한국과 체코가 원전 수주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걸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개가 예정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승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혜주 찾기가 본격화되며 관련 테마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선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참 암울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참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일 미증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이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도 강하게 전달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하락 종목 수 자체는 거의 역대 2위에 달할 정도로 거의 상승하는 종목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미증시부터 이제 들어오는 이런 조정세가 우리 국내 증시에는 당분간 지수 변동성을 조금 막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들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8월부터 계속된 재료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추가 영향도 크게 제한적일 거라고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그다음에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맥이 탁 풀려버리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밀린 국내 증시였는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두 손을 놔버릴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조금 탄탄하게 챙겨가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0분 동안 주식광장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전략들 다 하나하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8월 PMI가 나오면서 또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재점화가 됐습니다. 지난달 5일에 나타났던 폭락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크게 내려앉았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에 낮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의 영향을 줄 만큼인 걸까요?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제조업 지표의 발작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8월 달 이후에 지속적인 그 노이즈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지표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나오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9월달 시장이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또 미국 시장이 9월달 시장은 좀 약세인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9월 첫 거래일인 어제를 좀 이제 시장 참여자들 투심이 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증시에서부터 이런 어떠한 호재성 재료들이 좀 나와줘야지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지표들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시기가 아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은 많은데 다시 상승으로 이끌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지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보다도 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광장에서 하나하나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자, STO와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법제화가 재개가 되면서 증권사들이 조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MTS 내에서 조각 투자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움직임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네. 국내 증권사 세 곳이 이제 토큰 증권 발행 통합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도 뭘 찾자라고 한다면 STO가 그나마 제일 강한 섹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런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일정들이 있죠. 법제와 관련된 그런 일정들이 남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정이 남은 만큼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우리가 특징주로 봐야 될 종목들과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밀착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안에서 그래도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STO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하나하나의 전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헤드라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총리의 특사와 접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이 한국과 될 것이다. 난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전했다고 하죠. 네, 지금 이제 체코 총리 특사가 방한을 해서 최종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지난 이제 6월달, 5월달에 또 반짝했다가 네. 지금은 또 조정을 거치면서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폴란드 때도 굉장히 잘했던 것처럼 체코 때도 우리가 이제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랑 오늘 취재한 밀책 종목까지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전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한 번씩 반짝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눌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밀착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밸류업과 관련된 얘기도 오늘까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된 밸류업 관련된 증시 수혜주를 찾는데 굉장히 분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조금 오름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일정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 시점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요즘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별다른 이제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 밸류업 쪽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또 관심을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 지수가 국내 증시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밸류업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장에서도 사실 이제 막 오르는 종목들은 없었지만 시장의 하락 대비해서 굉장히 하방을 많이 받쳐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락장에서 하방이 많이 열려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또 강하게 먼저 올라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이 밸류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처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할 때는 테마성을 띠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밸류업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세가 조금씩이나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체크해보자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헤드라인 내용들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 3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식광장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 통해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고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 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하루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아시다시피 큰 폭으로 눌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15% 하락하면서 2,580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늘 사실 시작은 2.8% 내린 채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한 때는 2,6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폭을 키운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2,6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인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9.5%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SK 하이닉스는 8%대 급락했고요. 삼성전자도 3% 넘게 또 한미 반도체까지 7%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 그리고 관련주가 좀 큰 폭으로 내렸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 조금 더 크게 밀렸습니다. 3.676% 하락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73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2%대 하락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씩 낙폭을 더 키워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속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ISM 제조업 PMI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다시 불을 지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덮어지나 했었던 AI 고점 우려감도 다시금 부각이 된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전반이 눌렸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9월이 대체로 약세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얘기가 증시를 더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8월 달에 우리가 한번 당했는데 네. 9월 첫 거래일부터 다시 그쵸. 한번 이제 때린 데 또 때려서 아픈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8월 5일 그때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금 9월 달 증시 오늘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일 미증시 영향이 가장 컸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급락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이제 옆 나라인 대만과 일본의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또 대거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미증시의 급락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의 발작 효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이후에 지표에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지표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가 또 그 지표와 반대되는 지표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제 발표됐던 이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제조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지수 변동성을 조금 불가피할 것 같지만 이미 고점 대비 종목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8월부터 이러한 지표에 의해서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의 영향도 또 지표와 관련된 영향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힘든 시장이었지만 아무래도 이 투심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좀 조정세가 또 깊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마음으로 그다음에 또 길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체크를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겪으신 분들은 또야라고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양시장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잘 흘러가나 좀 이걸로 만회를 하나라고 생각했었던 흐름이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8월부터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들에 조금은 과민 반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건 사실 소비와 관련된 지표일 텐데 이와 관련된 지표가 아닌데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대표님께서 조심스럽게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런 의견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대표님의 밀착 종목은 3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밀착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는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의 밀착 종목을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두 번째 내용, 국내 증시 이슈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STO와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토큰 증권, 조각 투자 이런 얘기 자체가 생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님이 STO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조각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부동산을 살 때 우리가 예를 들어 1억, 2억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지불을 해서 살 수 있는데 네. 이 조각 투자라고 하는 거는 쪼개서 우리가 그쵸.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증권형 토큰을 또 STO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제화가 다시금 추진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고 그 소식 때문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토큰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는 하루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권사 3곳이 토큰 증권 발행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와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STO 관련해서 사실 오늘 상승단 종목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K옥션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K옥션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제가 부동산을 예시로 들었지만 이제 미술품 경매 전문 기업으로 미술품을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이 STO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이슈가 또 크게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지금 그 이후에 재료 소멸 이후에
다시금 주가가 쭉 내려와서 지금은 또 바닥을 다지고 어제 오늘 강한 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급격한 수급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나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매물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좀 소화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TO 관련주 중에 거의 대장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차트만 보셔도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갤럭시아 SM 차트 굉장히 급등 후에 또 급락, 급등 후에 또 급락.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끼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지만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때 급격하게 분출이 되기 때문에 대장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외에도 이 또 토큰 STO 관련하면 대장이다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 더 있거든요. 그 종목이 지금 최근 STO 관련해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워낙 하락한 종목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가 오르는 종목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STO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STO 관련주들은 1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조각 투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한 번쯤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관련주의 흐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K옥션 만나봤습니다. STO와 관련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 끝에 바닥을 조금 다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급등한 모습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위로 워낙 매물대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이 지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갤럭시아 SM도 짚어주셨습니다.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돼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대장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시세가 나올 때 굉장히 무섭게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급등하는 종목을 나 혼자서는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차근차근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도 어느 정도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대장격이라고 하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이미 차트의 흐름을 보고서나 힌트를 듣고서 좀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종목 아닐까요? 그냥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갤럭시아 SM과 또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알아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갤럭시아 SM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이 가상 거래, 그다음에 ST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결제 대행 업체로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갤럭시 SM을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또 강하게 나오고 조정도 또 강하게 나오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조정 시에 하락 후에 다시 급등, 그다음에 다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지금 연이어서 또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 STO 말고도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모멘텀들은 제가 오늘 밤 라이브 안에서 이 종목 STO 이외에도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료들은 오늘 밤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9,0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버텨주고 우리가 이 안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한다면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이 STO 관련된 사업이 또 부각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STO 말고도 다른 재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통해서 설명 들어보시고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 갤럭시와 SM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더 크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확실히 흐름이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STO와 관련돼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TO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들을 직접적으로 소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음봉을 보였지만 그래도 다양한 재료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재료를 취해올 수 있다면 STO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밀착 종목으로 가져가 보시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조금 더 밀리지 않는 힘을 가진 종목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는 설명만 해드릴 뿐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의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팩트체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원전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체코 총리 특사가 방한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최종 계약은 내년 3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이렇게 최종 계약이 체결될 걸 확신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면 이제 오히려 3월까지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또 확실시하는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확정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그쵸. 주가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앞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기간적인 시간을 좀 두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원전 섹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이 조정이 또 시장 하락에 의한 조정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정들을 또 남겨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일단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체코 총리 특사가 방한을 하면서 최종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폴란드 때도 잘 했던 것처럼 체코에서 방문을 하면서 수주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3월 달까지 여기서 문제 없이 이렇게 쭉쭉쭉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또 엄청난 또 호재거리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지금 중간중간에 조금 잡음이 나오고는 있어요. 어떤 잡음이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그 입찰 경쟁을 했던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죠. 이의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입찰에서 떨어진 것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체코 정부의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체코 정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특별한 뭐 재료나 이슈가 붙어주지 않는 이상 3월 달까지는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또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총리 특사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또 강하게 튀어줬는데요. 오늘 18.0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3%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제 장중에 이제 또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수급이 약한 탓인지 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큰 유의미한 상승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 또 가장 먼저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19,500원, 지금 현재 종가는 15,730원이지만 이전 고점까지도 우리가 기간을 조금 두고 좀 체크를 한다면 도전을 하러 또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크고 탄탄한 기업이지만 그 아래 조금 이제 스몰캡파 중에서도 우리가 볼만한 원전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 원전 관련주도 제가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원전을 두고서는 현재는 조정 구간에 있는 섹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원전이 또 반대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이의 제기와 관련돼 또 이런 잡음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럴 때는 체코 측의 입장에 조금 더 눈여겨보고 관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호재성인 재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한전산업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양시장이 강하게 밀린 장에서도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올라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더 오를 수 있는 섹터 안에서도 지금 만나봤던 종목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해답은 대표님의 밀착 종목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대표님 방금 전에 힌트를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보다도 뭔가 조금 더 스몰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오를 때 더 크게 오른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원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가장 먼저 또 튀어주는 테마성도 좀 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급등을 하고 또 조정이 나올 땐 또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오르지 않은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 줄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국내 유일의 원전 MMIS 공급 업체,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이 MMIS거든요. 이런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을 국내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국내 이제 신한울 1호기에서 4호기, 그다음에 세울 3, 4호기에 이 MMIS를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원전 수주 이슈가 또 붙어주면 관련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오랫동안 버티다가 이제 원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을 했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조정도 나왔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조정이 나올 땐 또 강하게 조정이 나와주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끼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좀 잘 잡아준다면 좋은 자리에서 선점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이제 손절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가까이서 살펴보자면 자, 지난 이제 8월 5일이죠. 8월 5일 국내 증시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딱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240일 이동평균선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뒤로는 지금 이제 이평선들을 모아가면서 횡보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한 상승은 아니었어요.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좀 시도를 해본다면 다시금 원전 재료들이 붙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이제 2,000원 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잡고 만약에 상방으로 올라간다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2,750원, 3,000원 선까지도 단기적으로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원전 관련주들 너무 많은데 난 차트만 보고는 이 종목의 힌트만 듣고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취재한 밀착 종목 3종목 모두 다 종목명과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있던 종목들 제가 11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풀어드릴 테니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된 대표님의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힌트를 먼저 주셨습니다. 국내 유일 원전 지역 계측 시스템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든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성도 뒷받침이 되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차트상의 흐름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차트상에서 변동성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지금의 지점은 오히려 상승을 기대할 만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만나본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그런데 이 종목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조금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단기성으로 정말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 그 지지 라인 있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 구간만 잘 버텨주고 훼손하지 않는다면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여력이 크게 나오지 않는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상승할 여력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고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짧은 구간의 손절가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 이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먼저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흐름 안에서는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눈도 대표님과 함께 길러가실 수 있습니다. 하루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 대한 강의도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밸류업 얘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다가옴에 따라서 나도 조금 선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싶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생각일 텐데요. 자, 대표님 이미 관련주 중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는 종목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굉장히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좀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한 종목은 넣어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관점으로 오늘 밸류업을 테마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 밸류업 같은 경우도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어떤 거냐면 정부가 기업 가치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상장사들을 선별해서 그걸 또 지수로 나타내는 지수가 바로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9월 달이죠. 이달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추가적인 재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1월 달에 또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밸류업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밸류업 전반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만큼 탄탄하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상장 지수 펀드도 4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이 이 밸류업과 관련된 ETF에 편입이 될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 대비 굉장히 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또 강한 종목 오늘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지주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굉장히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97% 정도 하락 음봉이 나왔는데 2.97% 빠졌다라고 하면은 뭐 평소 같았으면은 뭐 추세 이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2.97%, 3%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강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고 뭐 많이 빠지면 10%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5%, 6% 빠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제 조정이 나온 이런 시점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런 구간들, 이제 이평선들이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구간과 그다음에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부근에 있는 지지선들을 다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점부터 해서 이 지지선 하단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짧은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권장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특징주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밸류업 관련주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테마성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라는 건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주의 흐름만 살펴봤을 때도 바로 이 테마성인 종목들이 이렇게나 밀리지 않는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지주 차트상의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빠지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빠진 정도를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저점까지 내려갔을 때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한지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도 대표님이 관련주의 흐름으로서 계속해서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다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의 흐름이라고 해서 하나만 살펴보니까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이제 보험사 중에 하나인 삼성화재입니다. 자,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그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개파락을 해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추세는 굉장히 상승 탄력 있게 잘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지지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하단까지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월화 이렇게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지금 그 안에서 좀 조정이 나와 있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나 추세선 하단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유동성 있게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는 전략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릴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 삼성화재와 함께 이제 삼성그룹의 양대 또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힌트를 또 너무 강력한 걸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삼성화재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고 뒤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양대 보험사 삼성 안에서의 양대 보험사 중에 다른 그 한 종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주 하나 더 짚어봤습니다. 삼성화재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흐름은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추세선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보다 조금 더 위로 열려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밀착 종목 마지막 한 개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밀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사업적인 내용에서는 너무 크게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더 짚어봐야 될까? 제가 질문 드리기도 사실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뭐 지금 두 기업이 삼성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그래도 대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32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그룹 안에서도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지금 역시나 추세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죠. 이때가 아마 이제 1월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가 주목이 됐을 때 또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을 거치는 와중에도 주가가 등락을 거듭을 하고는 있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고점 또한 같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일정한 채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고점 부근에서 한번 다시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게 또 기관들의 수급이거든요. 기관의 수급이 또 연속해서 순매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안에서 이 채널 안에서 우리가 좀 분할 매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로 좀 접근을 한다면 이전 고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가가 98,400원에 형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화재도 삼성화재보다도 지금 주가 조정 폭이 더 크지 않아요. 오늘 또 이제 이렇게 그만큼의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받쳐주는 매수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추가적인 재료가 등장을 하게 되면 또 이 종목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앞서 삼성화재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큰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종목명에 대해서 뭔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있는 제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오늘 밀착 종목 3종목이 나갔습니다. 원전 관련, 그다음에 STO 관련,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밸류업 관련해서 총 3가지 종목들이 나왔는데 3가지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자세한 전략들 제가 하나씩 체크해봐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마지막 밀착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삼성화재와 양대산맥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크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조정을 겪은 모습입니다. 가격 조정 후에는 기간 조정을 거치는 중인데 그 속에서 오히려 저점과 고점 모두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밀리지 않는 힘이 뒷받침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어떤 종목인지 눈치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이었는데 하루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나오길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